대종경 제4인도품 56장 보겠습니다. 대종경 제4인도품 56장 대종사 하루는 역사소설을 들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문인들이 소설을 쓸 때에 일반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소인이나 악당의 심리와 행동을 지나치게 그려내어 더할 수 없는 악인을 만들어 놓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도 또한 좋지 못한 인연의 시가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옛사람의 역사를 말할 때나 지금 사람의 시비를 말할 때에 실제보다 과장하여 말하지 말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또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품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밋밋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악인은 더 악인으로, 착한 사람은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캐릭터가 완성이 안 되지. 뭔 재미로 봐 그거를. 그런데 좋지 못한 인연의 씨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좋지 못한 인연의 씨. 그 좋지 못한 인연의 씨라는 게 그 소설의 주인공과 내가 나쁜 인연이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 소설 속의 인물들, 등장인물들은 당연히 소설 속에서만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주머니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많이 안 보던 시절에 등장인물들이 악인이 등장하면 그 탤런트, 그 연기자는 밖을 못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욕 들어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는 무슨 연속극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보시는 거. 그런 거에 등장하는 악인들, 착한 사람들은 완전히 착한 사람으로 도배가 되고, 악한 사람은 완전히 악한 사람으로 도배가 되고, 외국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죽기도 한대요. 예, 실제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마음을 그렇게 써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이 항상 동하잖아. 어떤 상황을 보거나 그 스토리를 대하거나 인물을 대하면은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 마음이 동하는 버릇은 내가 세상으로 나왔을 때도 그 마음이 비슷하게 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항상 그쪽 방향으로 강화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자각한 사람들은 내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모나 있고 편벽되어 있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하고 스스로 자각을 하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 물론 성품자리를 지키는 것만 못하지. 그것도 생각으로 내려놓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걸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강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공부가 되고 지혜가 되지. 근데 이제 공부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강화되고, 소설을 보면서 강화되고, 사람들을 보면서 강화돼. 자기의 부정적 생각이라든가 긍정적 생각이. 근데 그 둘 다 중도를 이룬 거거든요. 세상은 긍정적이지만도 않고 부정적이지만도 않거든. 근데 그러한 생각이 강화되는 것이 그 사람 삶에 자꾸 인연의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하나를 하면 그게 인연의 씨를 심는 거예요. 판단 하나를 하면 인연의 씨를 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과정에서,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수많은 내 안에 안 좋은 씨를 심게 돼. 상황이나 판단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 대각자의 입장에서
또 도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음의 경지에 대한 이야기, 마음의 경지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 가상의 존재를 할지라도 가상의 존재를 대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에 씨앗이 심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나의 삶의 전체적인 긴 삶을 놓고 볼 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더 순진해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흔하디 흔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스릴러물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확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와서 피가 튀고 그래도 아 저거 뭐 케찹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순진했던 분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상과 현실을 갖다가 이렇게 넘나들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더 몰입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한 식의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지보다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실지보다 과장해서 말하지 마라. 그걸 보고 이제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 중도행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실제보다 과정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문학에서 뿐만이 아니고 역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한 가지가 미우면 10가지를 밉게 설명하잖아. 한 가지가 좋으면 100가지가 다 용인되게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다 중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색깔로 도배하는 버릇이 있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노란색으로 다 칠해버리고 저 사람은 파란색으로 칠해버리잖아. 사실은 그게 여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내재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 상황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되게 착한 면도 있는데 되게 고집세고 나쁜 면도 있고 되게 꼴보기 싫은 면도 있고 되게 멍청한 구석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스마트한 구석도 있고 또 되게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또 되게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공존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그것이 특정한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발현됐을 때 한 가지 색으로 도색되거든.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나의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꼭 그 사람을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시각이 그렇게 된 거야. 그걸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안경을 끼고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대상에 대해서 왜곡을 줬다. 이거 갖고는 다른 해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될 사람 같은데. 근데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잘 산다. 저 사람은 이게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저런 사람은 누가 배우자가 돼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혼한다? 그리고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로 늙어 죽어. 어떻게 이해를 해?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되게 친한데 저 사람하고는 되게 안 친해. 그럼 친한 사람은 왜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은 왜 안 친한 거야? 그 사람이 원래 악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색으로 도생하는 버릇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 나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하고 선생님이 자식을 대할 때 하고 친구가 내 자식을 대할 때가 다 다르잖아. 그런데 나는 내가 본 자식은 이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밖에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데. 또는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부모한테 잘못하니까
이놈은 이건 글러먹은 놈이라고. 내가 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정말 이런 정말 잘못 낳은 놈이라고. 근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거든. 그건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가까운 인연 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은 정토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정토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 근데 그 두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지. 나도 내 정토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 또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그러면 그 모든 나의 가까운 인연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 근데 그거 양면을 다 봐야지 판단을 한쪽으로 도색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과장한 거예요. 과장한다고. 왜냐면 그렇게 과장해야 내가 그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쉬운 길로 찾아가려는 버릇이 있어요. 결론 내리려고 해, 상황을. 딱 한 가지 색깔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그거를 나한테 이로운 일, 해로운 일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리고 싶어 해.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항상 나오는 거야. 그 한 사람을 놓고도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면으로만 보는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는데도 그것도 꼭 그렇게 보거든.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하고 벗어나고 다루는 역량인 거죠. 그거를. 마음이. 그렇게 여유로워야지. 판단하지 않아 보세요. 판단할 자리에서는 해야 되지만 판단하지 않고 그걸 가만히 다른 모습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타인을 대해 보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못 살아요. 현장에서. 현장 교화라는 게 이제 교도님들을 대하게 되면 교도님들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모습만 바라봐 버리면 교화 망해요. 예, 어떤 교도님들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시는 교도님도 계셨어. 앞에서는 친한 척 하시지만 뒤에서는 안 좋은 말 하셨단 말이지. 근데 앞에서 친한 척 하는 모습도 그분의 모습이고, 뒤에서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그 모습도 그분의 모습이지. 그러면 내가 그분을 대할 수 있거든. 왜냐면 나도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인간이니까. 근데 앞에서 나에게 잘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나한테 욕한 거는 진짜 더 배신으로 느꼈어. 대부분 좀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분 얼굴 보기 어렵지. 나도 사람인데. 내가 무슨 부처도 아니고, 나도 그냥, 하찮은 중생인데. 무슨 신법이 얼마나 거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껴안어.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도 그렇게 허접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에 누군들 얼마나 대단해. 불보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타인을 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뒷담화를 하면은, 또, 뒤에서는 나에 대해서 저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앞에서 잘하면, 또 나한테는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또 잘하려고 또 노력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상황이 있으면 그냥 그 상황 그냥 그대로, 뒤에 있는 걸로 도색하지 말고, 앞담화와 뒷담화가 있는데, 앞담화로 도색하지도 말고, 뒷담화로 도색하지도 말라고. 앞담화도 있고 뒷담화도 있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게 여러분의 교화 현장에서 삶에, 제가 지내본 저의 소감이 그래요. 예. 항상 100% 완벽한 인간은 없어, 인격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고 해가지고 나의 잘못한 것을 앞에서 드러내고 뒤에서 드러내면 그것도 보기 힘들잖아. 한편으로는 앞에서만이라도 웃어주면 얼마나 감사해. 앞뒤로 그냥
보이는 데서도 쏴대고 그냥 뒤에서도 쏴대고 그냥 더 힘들지 더 힘들어. 뭐 그냥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 힘든 상황들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건이건 사람이건 항상 과장되어서 하나로 포장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기 쉽다. 그러니까 그걸 훨씬 더 가볍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 다른 10가지 모습이 있다면 낱낱으로 따로따로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대소유무 공부하는 방식이잖아요. 대라고 하는 거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큰 우리 청정한 경지를 자각한 상태에서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의 모든 것이 낱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편벽돼서 청정하지 않으면 낱낱이 10개로 드러나 있는 모습 중에서 1개, 2개만 보이고 나머지는 아예 볼 생각도 안 하고 치워버린다고. 그러니까 편벽되게 되는 거지. 12회가 바르게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 대소유무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도 낱낱이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의 반응이나 움직임도 다양한 방식의 변화도 다 봐야 돼. 드러남과 드러남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다 봐야지, 보고 싶은 거 몇 개만 골라서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봐야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서 12회를 바르게 건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대자리를 모르니까, 편벽되니까 노란색 안경 끼고 원래는 100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만 봐. 그리고 변화도 100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봐. 그래서 결론을 내리니까 12회가 항상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수많은 사람이 배제되는 거고, 이기적이 되거나 아니면 독단이 되거나 독선이 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또 다양한 어떤 그 의견들과 또는 어떤 그 서름들과 불만족들과 이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그것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가려가지고 우주만유의 본체를 못 봄으로써 모든 게 다 어그러지고 12회까지 틀어지니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거는 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에 떠나서 소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조는 우리가 사리 연구에 천조의 대소유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지은 그대로의 모습인데, 인간은 하늘이 지은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몇 가지만 보고 끝내버린다고요. 자기 안경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늘이 지은 그대로를 볼 수 있으면 12회를 바르게 할 수가 있고, 하늘이 지은 그대로를 안 보고 편벽되면 그러면 이제 12회의 노예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름도, 그 오름의 노예가 안 되려면 그 오름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름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이로움도 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낱낱이 보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보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보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조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지은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12회를 바르게 구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의 조항에 나오잖아. 대소유무를 보아서 인간의 12회를 건설하며, 이렇게 나오잖아. 그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경지가 그래요. 마음의 경지 자체가 원래 하나도 버리지 못해. 원래는 모든 것은 다 이미 드러나 있어. 다만 가려서 나의 분별성과 주자심에 매몰되어서 일부만 볼 뿐이지. 우리는 항상 한계 속에 놓여 있어요. 물리적 한계가 이미 몸이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있고, 또 경험이라고 하는 물리적 한계, 배움이라고 하는 거, 인간관계, 이렇게 그런 어떤 한계에 갇혀져 있는데, 그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역시 청정해야 돼요. 항상 커야 돼.
어떻게 56장 적당히 좀 해석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질까요?